네, 안녕하세요. NC소프트의 이활석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그림 그리는 AI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기술적 내용은 많이 없고요. 데모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니 들으시기 재미있으실 겁니다. 부제목으로 제가 컴퓨터 비전 기술 연구 동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컴퓨터 비전 기술은 AI 분야 중에서 이제 이미지와 동영상을 다루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컴퓨터 비전 기술이 AI 쪽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데 컴퓨터 비전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식 기술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봤을 법한 기술인데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정보를 찾는 기술입니다. 제일 많이 요새 사용하는 건 얼굴 인식이죠. 얼굴을 찾고 뭐 지문 인식도 요새 많이 쓰이고요.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정보를 찾는 기술이 있는 반면에 생성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생성하는 기술은 인식 기술과 반대입니다. 우리가 특정 정보를 담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생성 기술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화제가 된 그 기술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풍경 사진이 주어지고 명화 스타일로 바꿔달라. 다시 얘기하면 명화 스타일의 정보를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봐라 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사진이 변환돼서 나타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생성 기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인식 기술부터 조금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미지 인식 기술은 이미지넷 대외와 함께 그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이미지넷 대외가 뭐냐면 인공지능에게 이미지 한 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한 장에 존재하는 주요 객체 하나가 뭔지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총 1000개의 후보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객체가 무엇인지 맞추는 것이 이 이미지넷 대회인데, 이 이미지넷 대회에서 인공지능의 성능이 2015년도에 들어서 사람보다 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2015년부터 사람보다 잘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건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데이터도 많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네트워크의 레이어의 수가 예전과는 다르게 급격하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해서 딥러닝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의 결합으로 사람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AI가 사람만큼 잘할 수 있게 된 게 뭐냐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정해진 수의 객체들의 특징을 잘 구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고 싶다. 그러면 인공지능 딥뉴럴 네트워크에 개와 고양이 사진을 엄청 보여줍니다. 그리고 얘를 잘 학습을 시키면 개와 고양이의 특징을 잘 구별해서 사진이 딱 들어왔을 때 얘는 강아지야, 얘는 고양이야 라는 그 구별 능력이 이제 사람만큼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인공지능에게 만약에 돼지 사진을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돼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개 혹은 고양이로 답하게 됩니다. 네, 이런 한계점이 지니고 있지만 사실 사용처는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미지에 태그를 달아주고 싶을 때 태그의 종류를 우리가 정해놓을 수 있죠. 뭐 10,000개 그렇게 정해놓고 이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태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미지넷 대회의 태스크랑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저희 회사 대표적인 진서연 캐릭터 같은 경우를 인공지능한테 보여줬더니 뭐 woman, art, fashion, 뭐 실루엣, fantasy, 섹시, 뷰티풀이라는 이런 태그들이 이 이미지와 맞을 확률이 90% 이상이다 라고 나온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꽤 정확하게 이 태그들을 달아줄 수가 있게 되겠죠. 주어진 이미지 내에 주요 객체를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어진 객체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객체들을 알고 그 위치까지도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뭐 비행기,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조그만 사람을 찾아서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객체의 위치까지도 사각형 영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이게 좀 더 이제 기술이 진화하게 되면 사각형 영역이 아니고 이제 화소 단위로 물체 위치를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은 분홍색으로 예쁘게 이렇게 화소 단위로 그 위치를 지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아마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상상하실 수 있으신데요. 네, 보시는 그림처럼 그림 내에서 사람을 찾고 그냥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각
관절의 위치까지도 이제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오승환 선수의 투구 폼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가 있죠. 네,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에 나온 알고리즘이고 실시간으로 돌아가고요. 물론 PC에서요. 그리고 거의 보시다시피 꽤 정확하게 이런 관절들이 추출되죠. 네, 이런 쪽 분야가 이제 인식 기술 쪽의 분야고요. 그러면 생성 쪽 분야로 한번 가볼까요? 2015년에 이제 인식 기술이 어느 정도 정복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AI 연구자들이 관심을 다른 쪽으로 이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개와 고양이의 예시를 다시 살펴보면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랑 개와 고양이 사진을 만들어내는, 생성해내는, 그려낼 수 있는 인공지능을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후자가 좀 더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내는 것에 이제 인공지능 학자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성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할 수 있게 제가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꽃사진 6장이 보이시죠? 여기에서 인공지능이 그려낸 사진을 한번 찾아보세요. 몇 장 있는지는 안 알려드릴게요. 눈으로 딱 보시고 이건 인공지능이 만든 거다. 네, 정답은 여기 번호가 적힌 게 인공지능이 만든 거고 나머지 3장은 진짜 사진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냥 인공지능이 꽃사진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실 인공지능한테 문장을 제시해 준 겁니다. 예를 들어 3번의 사진 같은 경우 작은 분홍색 꽃잎들과 중심에 다수의 오렌지색과 검은색 수술 군집이 있는 꽃이라는 문장을 인공지능한테 줬더니 그 문장을 이해해서 사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저 3번의 사진입니다. 꽤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럼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게 된 가장 근간이 되는 기술은 겐이라는 기술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실 수 있으신데 요새 정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거든요.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겐에서 G는 제너레티브의 단어로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내겠다, 사진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그 제너레티브의 단어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만들어내는 생성자에 해당되는 네트워크, 인공지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공지능이 필요한데요. 구별자라는 인공지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개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겐에서 N이 이제 네트워크를 의미하고요. 이 구별자라는 인공지능은 사진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가짜 사진이야. 가짜 사진이 들어오면 가짜 사진, 혹은 진짜 사진을 보여주면 얘는 진짜라고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일종의 거짓말쟁이죠. 가짜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고요. 구별자는 주어진 사진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하기 때문에 일종의 거짓말 탐지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겐을 이제 열심히 생성자는 가짜를 만들어내고 진짜 DB에서 진짜 사진을 계속 보여주면서 생성자와 구별자가 서로 이제 약간 목적이 적대적이죠. 한쪽은 속이려고 하고 한쪽은 그 거짓말을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겐에서의 2번째 단어가 adversarial이라는 그 적대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겐을 학습하는 과정을 텐서플로우 코드로 잠시 살펴보실까요? 네, 먼저 진짜 이미지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요. 진짜 이미지를 담기 위해서 이제 외부로부터 입력을 받는 플레이스홀더를 선언해서 진짜 이미지를 구별자에게 건네주면 그 구별자는 각 이미지별로 진짜다 가짜라고 판단하는 그 값을 이제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짜 사진은 그 가짜 사진이 여러 다양한 사진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이즈를 생성자에게 입력으로 넣어주고요. 그 입력을 바탕으로 생성자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구별자는 그 가짜 사진을 받아서 이 사진은 가짜라고 판단하는 그 값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구별자 입장에서 진짜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은 진짜야 라고 판단해야 되니까 그 진짜라는 결정을 1이라고 한다면 진짜 이미지에 대한 출력값이 1에 가까운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과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짜 이미지에 대해서는 넌 가짜야에 해당되는 이제 0이라는 숫자에 얼마나 그 출력값이 가까운지를 또한 크로스 엔트로피로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자 입장에서는 이 구별자를 속여야 되죠. 그래서 가짜 이미지의 구별자의 출력값을 0이 아니라 이번에는 생성자 입장에서는 1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자 입장에서는 가짜 이미지에 대한 구별자의 출력값이 얼마나 1에 가까운지를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선언해서
로스 값을 들고 있게 되고요. 그러면 구별자 입장에서 필요한 로스 값을 잘 더해서 이를 최적화시키는 최적화 함수를 하나 선언해주고, 또한 생성자 입장에서 생성자를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로스 값을 이제 최적화 함수를 정의를 해줘서 또한 최적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구별자 한번 학습하고 생성자 한번 학습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학습하면서 서로의 성능이 조금씩 올라가게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 다 끝난 다음에는 생성자만 가지고 노이즈를 넣어주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영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겐을 이번에는 앞에서는 꽃 사진으로 학습을 해봤죠. 이번에는 유명인 얼굴 DB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세계 연예인 사진 DB가 있는데요. 그걸로 학습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진짜 사진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가 진짜 사진입니다. 네, 이게 진짜 사진이고요. 한 번 더 문제를 내볼게요. 자, 다음 8장 얼굴 사진 중에서 진짜는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게 진짜인지 맞춰보시겠어요? 네, 정답은 여기 네 번째에 있는 게 진짜고요.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걔네 아까 학습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진짜가 그 생성자가 만들어낸 사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못하게 만드는 게 결국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보더라도 이제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제 겐 학습이 이제 잘 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상도 하실 수 있겠죠. 이제 유명인 얼굴 DB가 아니고 만화 캐릭터 DB로 이 겐을 학습시키면 열심히 만화 캐릭터가 뭔가 나오겠죠. 그럼 그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네, 얼핏 보면 그럴싸하지만 사실 앞과는 다르게 조금만 자세히 보더라도 뭔가 많이 일그러져 있음을 아실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겐의 그 출력 이미지의 크기가 64x 64입니다. 그래서 64x 64에 이제 얼굴만 만들어내라와 지금 캐릭터 같은 경우는 상반신 정보를 다 만들어내라라고 했을 경우 후자가 좀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상반신 정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생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된 이미지의 그 레졸루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을 하냐면 힌트를 주는 거죠. 생성자에게 무작정 만들어내라가 아니고 힌트를 줄 테니 그거에 맞춰서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학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힌트의 예로서 앞에서 보여드린 스타일 변환이 있을 수 있겠죠. 컨텐츠 이미지를 주고 스타일 이미지를 주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해당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볼래? 라고 하면은 이렇게 짜장 스타일을 이제 변환시켜 주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좀 더 예시를 보여드릴까요? 네, 캐릭터 사진이 하나 있죠. 엄청난 고퀄 캐릭터죠. 그래서 옆에 보이시는 세 개의 명화 스타일로 한번 차례대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뭉크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앞에서 만들어낸 얼굴 사진 퀄리티랑은 완전 차원이 다르죠. 왜냐하면 힌트를 줬기 때문에 좀 더 고화질의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의 기술이 또 워낙 많이 발달돼서 PC 기준으로는 거의 미리색 단위로 큰 이미지의 변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동영상도 변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레드나이츠 게임의 홍보 영상을 한번 고우 스타일로 바꿔봤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영상도 손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힌트를 조금 다른 식으로 줘볼게요. 힌트를 스케치를 주고 그 스케치에 맞게 실사 사진을 만들어내라. 지금 가방 스케치면 가방 실사 사진이 나오겠죠. 이렇게 스케치를 주고 그에 맞는 사진을 만들어내라 라는 겐의 결과들을 한번 좀 더 보실게요. 건물 정면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 정면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일 위에는 창문들 4개 배치했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뭐 발코니, 입구, 뭐 셔터 이렇게 제가 이제 배치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치를 주면 어떤 식의 실사 사진이 나오냐면 짠 이런 실사 사진이 나옵니다. 꽤 그럴싸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스케치를 이렇게 레이블 형태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스케치로 줄 수가 있겠죠. 겐을 고양이 사진을 엄청 학습시키면 제가 그린 고양이 그림인데요. 얘가 이제 실사 모양으로 바뀝니다. 잘 보세요. 허이 네,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고양이 사진을 학습된 겐한테 무엇을 그리든 고양이로 만들어줍니다. 가방을 그려도 고양이. 왜냐하면 고양이 사진밖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구두 사진도 할 수 있고요. 가방 사진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적용 분야가 있고요.
이번에는 실사 사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스케치를 주어졌을 때 만화 형식으로, 뭐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채색하는 걸 한번 볼게요. 똑같은 원리예요. 실사 사진으로 만들어내냐 아니면 애니메이션 틱하게 만들어내냐의 차이일 뿐인데 완전 자동으로 채색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자동으로 그냥 된 거예요. 이 스케치를 넣어주면 인공지능이 짜랑 이렇게 자동으로 채색을 해준 거고요. 인물 사진뿐만 아니라 이제 뭐 실내 풍경 스케치도 다음과 같이 이제 자동으로 채색을 해주게 되고요. 근데 무조건 자동으로 채색이 되면 조금 재미가 없죠. 그래서 색상 힌트도 또한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수 웹툰의 한 장면을 따와봤는데요. 고수 웹툰에서 스케치를 이제 떼고요. 저 고수 웹툰 사진을 보고 제가 색상으로 힌트를 줬습니다. 저렇게 살짝 살색, 배경은 검은색 이렇게 살짝 힌트를 주고 채색해봐 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원본이랑 꽤 유사하죠. 근데 제가 작업을 해도 1분이 안 걸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채색하는 일이 엄청 많은 그런 직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식 기술에 대해서 연구 분야들, 그리고 최근의 결과들, 그다음에 생성 분야 쪽 최근의 결과들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마지막도 이제 퀴즈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다 가짜 사진들이에요. 얼굴 가짜 사진들인데 이번에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진짜 사진이 어디 있을까요? 예, 정답은 다 가짜 사진입니다. 이게 17년 4월에 나온 논문 결과인데요. 원래 64배 64 정도 나왔던 그 크기가 이제 128, 128. 그래서 약 4배의 화질이 올라갔어요. 한 1년 사이에. 꽤 많이 그럴싸해졌죠. 특히 저 왼쪽 밑에 있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논문 나오자마자 수많은 개발자들이 자기의 이상형이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한 배경이 있는데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요새 딥러닝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딥러닝의 기술도 꽤 발전돼 있고, 그리고 요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시간 인터넷을 쓰죠. 그래서 데이터도 정말 많이 모이고 있고, 그런 데이터와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돌릴 수 있는 하드웨어도 정말 잘 발달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공유의 문화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그것을 구현해서 어떤 결과가 있다. 그러면 바로 이 아카이브라는 곳에 자기의 아이디어를 잘 정리해서 올립니다. 굳이 논문의 형태가 아니어도 되고요. 뭐 2페이지짜리여도 되고요. 그래서 아카이브에 올리고요. 그리고 자기의 코드는 잘 정리를 해서 GitHub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 코드가 돌아갈 수 있는 요새 플랫폼들이 대부분 텐서플로어 같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서 아카이브에 논문 올리고 GitHub에 코드 올리면 1시간도 안 돼서 그 알고리즘의 성능을 제가 재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돌려보고 또 아이디어가 있네? 그러면 또 해보고 또 바로 아카이브에 올리고 GitHub에 올리고 이렇게 자기의 아이디어에 대한 결과를 계속 공유하는 문화가 최근에 너무나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들이 서로 공유가 활발하고 또 나아지면 또 공유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쪽 인공지능 쪽은 특히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열정이 있고 그리고 이런 아카이브, GitHub, 텐서플로우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환경만 있으시다면 장단컨대 몇 달 안 돼서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모든 것들 다 돌려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해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논문이 어려우면 또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블로그에 다 올려줘요. 뭐 한글 커뮤니티도 있고 그래서 질문하면 답해주는 것도 정말 활발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정과 그리고 환경만 있다면 누구나 다 이쪽 딥러닝 쪽으로 뛰어드실 수 있으시라 생각하고 그 결과도 오늘 보셨다시피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결과들이 많이 나와요. 아까 처음 보셨던 그 문장 주어지고 꽃사진 만들어내는 결과 있었죠. 만약에 내가 논문을 냈어요. 그런데 논문에서 문장 주면은 얘를 사진으로 만들어줘 하면은 아무도 안 믿죠. 너무 말도 안 되는 결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드도 올리는 겁니다. 너가 돌려봐라. 되지 않냐. 이런 분위기여서 점차 이제 공유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고, 발표 끝난 다음에 저기 Ask the Speaker 존에서 제가 한 20분간 기다릴 테니 궁금하신 거
뭐 아무거나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오셔도 되고 기술에 대해서 궁금하셔도 이제 오셔서 여러 가지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